저는요, 딱 5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아파트, 상가, 그리고 빌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6채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오로지 외길 인생,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를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식이나 코인은 해본 적이 없어요. 요즘 주식이나 코인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저는 이건 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부동산만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뤘습니다. 생각보다요, 그냥 부동산 한 길만 파서 부자 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딱 5천만 원으로 시작했어요. 23살에 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불려왔거든요. 지금은 아파트, 상가, 그리고 빌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6채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댓글에 뭐 부인녀님은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 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요, 지금 30대 중반, 미혼, 솔로, 네, 직장인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자유를 이뤘는데, 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오로지 외길 인생, 부동산만 팠습니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저는 딱 한 가지, 그냥 부동산만 했고요. 그리고 시드가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5천만 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산도 늘리고 소득도 늘리면서 경제적 자유를 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요.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좀 일찍 부동산에 눈을 뜬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언제 시작하냐, 이 시작점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제가 23살에 딱 5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 오피스텔을 사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일찍 시작을 했죠. 20대 그래도 빨리 눈을 떴는데, 근데 이게 좀 늦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 30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결혼을 해서 시작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경제적인 자유라던가 아니면은 경제에 눈을 뜬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때만 해도 보통 저같이 이렇게 20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보통 언제 하냐면 결혼을 해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조금 일찍 한 사람들은 그때 이제 내 집을 처음 마련하면서 시작이 됐지만, 결혼이 이렇게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컷 쓰다가 결혼한 후에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 생각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는 오히려 결혼하기 전부터 부동산에 눈을 뜨고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를 하면 훨씬 더 그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돈을 모을 것 같지만 생활비가 많이 들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서 뭔가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걸 늦는 것 같고, 저는 그 시기를 좀 앞당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조금 빨리 시작을 했다. 경제, 부동산 투자에 빨리 눈을 떠서 그만큼 앞당길 수 있었다. 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연령대가 있었지만 저는 가능하면 좀 빨리 시작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대 아주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아나운서, 이제 뭐 기자 이런 언론인을 했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 직장인보다 소득이 더 낮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소득이 불규칙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번외소득을 늘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제가 23살에 5천만 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23살에 5천만 원 모으기 되게 힘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부동산에 눈을 뜨기까지 과정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부모님이 항상 이 저축하는 습관,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모으는 습관을 항상 들여줬던 것 같고요. 돈은 아껴야 한다. 그리고 시드머니를 모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사업을 했거든요. 저희 집이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아빠가 특히 좀 자수성가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그 돈을 모으는 방법, 그리고 돈을 어떻게 하면 저축해서 쓰는지, 그리고 너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불려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체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가 참 막 땅도 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아파트를 막 주기적으로 사고 팔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되게 불만이었거든요. 아, 우리 집은 한 곳에 안 살고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 그게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사를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나름대로는 그거를 막 어떻게든 불려보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이제 아빠를 따라다니면서 아빠가 이제 주말에 일을 했기 때문에 같이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그 독촉 전화들이 오고 막 이러잖아요. 빨리 해달라. 막 지금 이런 전화들이 많았는데 아빠가 출발을 안 했는데 이제 그분의 막 전화가 오면 아, 출발했어요. 막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돈을 벌기 위한 엄청난 과정이었구나. 이런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자산을 불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희 집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아끼고 저축하고 모으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이걸 불리는 방법도 알았고 것 같아요. 돈을 모아서 사업을 해서 모으면 그걸 통해서 땅을 사놓고 땅을 사고 되팔고 아파트를 파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자연스럽게 취득을 하고 배우면서 제가 부동산에 일찍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살에 제가 오피스텔을 샀어요. 그 5천만 원이 있는 시드로 오피스텔을 사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주 옛날 전이에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여의도에 햇빛이 이렇게 드는 그 오피스텔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돈 5천만 원 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그 오피스텔을 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때 두 번째로 한 게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과감하게 레버리지 대출을 통해서 실행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거기서 실거주를 하게 돼요. 자, 거기서 한 2, 3년 동안 살았거든요. 근데 살았더니 되게 조그만 이렇게 원룸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대출을 갚게 된 거예요. 제가 5천만 원이었고 그 집이 1억 3천만 원이었는데 나머지를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부업을 더 열심히 하는 아나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그 루트의 돈 말고 저는 항상 주말에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행사 알바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주는 거를 계속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업을 더 열심히 함으로써 고정 수익뿐만이 아니라 번외 소득이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년, 2년 갚다 보니까 대출 금액을 그래도 정말 빠르게 상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니까 제가 이제 이 오피스텔에서 나와서 저는 월세에 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오피스텔에 세입자를 들였어요. 자, 이거는 부모님이 모르는 이야기예요. 부모님은 그냥 제가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산 줄 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그걸 임대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한 채를 더 사기 시작을 합니다. 대신에 저는 그래도 20대 월 소득이 좀 높았기 때문에 저는 월세에 살면서 월세를 다시 받고 그다음에 그 돈을 모아서 한 채를 더 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갭 투자를 했으니까 전세 세입자를 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대출,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을 했고요. 그리고 월세 임대를 받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 월세는 이 월세를 받은 금액으로
다시 충당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실 일반 20대 직장인들은 과거에 우리가 금융교육을 받을 때는 넌 대출 받으면 안 된다. 너는 안정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저는 그 과거의 금융교육을 모두 깬 거예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했고요. 그리고 제가 근로소득 외에 번외소득을 충분히 활용해서 다양한 소득을 활용했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내가 살던 집에서 나와서 나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그걸 과감하게 주고 나는 미래 가치가 더 큰 그런 제가 이제 두 번째 주택은 오피스텔이 아니라 재개발 물건을 사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저는 갈아타기가 아니라 일찍부터 다주택자의 길을 선택을 했어요. 네. 여기서 저의 이제 전략이 나오는데요. 20대 초반부터 다주택자의 길을 선뜻 선택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시작을 한 게 아마 저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저는 부동산에 일찍 눈을 떴어요가 저의 포인트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을 먹습니다. 나는 부동산으로 반드시 이걸 파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나는 다주택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근로소득만 버는 그 안정적인 직장인을 탈출해서 저는 번외소득을 통해서 그 금액을 충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출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출이나 전세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캐시플로어가 일반 직장인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죠. 자, 여기서 저의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핵심 포인트인데요. 보통은 여러분 결혼을 해서 내 집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고 보통 이런 방법들이 평범한 루트인데요. 근데 저는 내가 지금 당장 결혼할 게 아니고 나는 30대 중후반 돼서 결혼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 그 10년 동의 기간 동안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다주택자의 길로 선회를 하고 집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0년 정도의 시간과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많이 샀다 팔았다를 했고요. 그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해서 집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일찌감치 깨우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지금 상승기 때도 미뤘고 지금 하락장에도 미뤄왔던 분들은 뭐라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집을 사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간도 소중하게 활용해서 씨드를 모으는 기간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단돈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오로지 부동산만 해서 집을 사고 팔면서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했고요. 그리고 저의 포인트는 번외소득을 충분히 더 많이 활용했어요. 임대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늘려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세금을 많이 물면서까지 번외소득을 많이 늘렸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는 30대 중반에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 정년기가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20대 대학교 혹은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이 기간이 황금기인 것 같아요. 하루라도 더 빨리, 그리고 하루라도 더 일찍 조금 더 시드머니를 모으는 방법, 소득을 늘리는 방법,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과거처럼 이 기간 동안 소비를 하면서 충분히 돈을 쓰고 이제 결혼을 해서 내가 이제 와이프랑 아니면 신랑이랑 그때부터 집을 사서 모아야지
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이 앞에서 열심히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고 취득해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사람과 아예 아무것도 없이 소비만 쭉 하다가 결혼하면서 시작하는 사람은 이제 천지차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결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집을 마련을 못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포기하지 마시고 육아, 출산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전까지의 기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침체기인 이 기간에도 돈을 열심히 모은다던가 아니면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불려가는 과정을 하루라도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솔로일 때, 혼자일 때 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결혼을 해서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추구하는 이 두 사람이 모아서 더 빨리 불려가면 더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훨씬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심히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빨리 내 집 마련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금융교육, 경제적인 자유를 찾기 위한 그 공부 잊지 마세요. 대출을 지금은 활용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지금은 대출 이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현금을 마련하고 대출 이자를 받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재투자해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근로소득만 벌어서 투자하는 시기는 끝났어요. 번 외소득이 필요하고 반드시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결국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투자할 수 있을까? 리스크가 없을까?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늘 응원하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를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를 늘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이 좀 쌀쌀해지고 추워지고 있어요. 또 따뜻한 거 드시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미녀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